제너럴 인투이션이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월드 모델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 그 배경은 게임 데이터를 녹화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메달에서 스피인오프한 제너럴 인투이션 얘기였거든요.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오픈 AI가 얼마 제안했었죠? 오픈 AI가 5억 달러, 뭐 7,500억 정도죠. 그거를 거절을 하고 데이터로 이제 창업을 새로 한 거죠. 네. 아, 회사 인수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 가격이군요. 네. 저라도 5억 7,500억 달러? 주겠다고 하면 이거 그냥 이걸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너럴 인투이션의 지금 밸류가 지금 2.3 빌리언. 그러니까 벌써 음. 넘었죠. 그거의 음. 한 5배 되는 거죠. 네. 그때 제안됐던. 근데 이 미라라는 월드 모델을 ICML에서 공개를 이틀 차에 여기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월드 모델이 게임을 구동하는 거죠? 그쵸. 월드 모델에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뭐 에이전트나 사람이 월드 모델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게 로켓 리그였나요? 이 게임 네. 이름이? 예, 로켓 리그. 미니카로 축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게 월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델이 생성해내는 프레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실제로 저 ICML 현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저 님이에요? 이거 저죠. 이거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빨라. 생각보다 빨라서 제가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게임이 아니라 월드 모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월드 모델이에요. 지금 이 조이스틱으로 여기 이 액션 받아 가지고 지금 꽂는 거예요 제가. 축하, 축하. 그래서 어쨌든 이 미라에서 주장하는 건 이 멀티 에이전트가 플레이할 수 있는 월드 모델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N 명이 같이 하는 그쵸. 거군요. 우리가 뭐 보통 월드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지니 3만 봐도 그냥 1 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뭐 오브젝트나 뭐 어떤 사람.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님이랑 저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님이 움직이는 게 제 시야에서도 보이고 네. 이게 컨시스턴시가 맞아야 되는데 그쵸. 뷰에 맞게 그럼 설마 저 4 개가 한 모델이 4개 프레임을 동시에 만드는 건가? 맞아요. 한 모델이 4개 프레임을 만드는 그렇구나. 거죠. 각각이 모델 4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쵸, 그쵸. 대단한데요? 이게 어쨌든 게임 엔진이 아니라 아이고 월드 모델로 하는 거다.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이 짱 못하는데요? 근데 공이 막 지 맘대로 가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시계 있잖아요. 이 시계가 모든 프레임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시계가 그 진짜로 1 초마다 숫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막 30 초였다가 20 초였다가 50 초였다가 막 바뀌잖아요. 약간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완벽하진 않네. 컨시스턴시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각각의 뷰포인트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애들 시야에 한번 가 볼까요? 지금 위에서 보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이런 컨시스턴시 있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레이턴시 스페이스에서 뭐 있겠죠? 네. 자기들끼리. 그래서 모델부터 그냥 얘기를 해 볼게요. 플레이어 1 부터 4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코덱 인코더라는 게 각각의 이제 뭐 레이턴트를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 플레이어의 액션 값을 받겠죠. 그리고 이 레이턴트 월드 모델이라는 게 이 액션 컨디션된 월드 모델이고 그다음에 레이턴트 퓨처를 출력을 하겠죠. 그게 이제 오토 리그레스브하게 쌓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는 디코딩을 하면 그다음 프레임이 보이는 거고요. 거의 뭐 50 밀리세컨드 뭐 20 헤르츠로 출력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월드 모델 루특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걸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어서 다음 프레임이 나오게 되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4 분에서부터 시간이 1 초씩 줄고 있었는데 갑자기 1 분이 줄었거든요. 1 초가 안 줄고. 음. 그러면은 그냥 1 분이 없어진 채로 거기서부터 1 초씩 또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간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간다는 거죠. 복구가 안 되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미지 비주얼 스페이스에서 망가지면은 네. 거기서 복구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현상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박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계속 이 전박이가 박히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리얼 월드가 아니니까 뭐 사실 실제 세계면은 그때 당시에 실제 observation을 받아서 뭐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이 완전 월드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모드 콜lap스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안에서 이제 디퓨전 포싱이 들어가서 뭐 디노이징 정도를 다 다르게 한 다음에 애초에 완전 깨끗한 컨텍스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노이즈한 데서도 만들 수 있도록 뭐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신기한 게 있긴 하네. 파라미터가 5 빌리언 파라미터라고 했고요. 오. B200 GPU 한 장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네. 얘기하네요. 근데 5 빌리언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제가 물어봤어요. 음. 가서 현장에서. 음. 풀체인 직접 다 한 거 맞냐? 음. 한 거 맞다. 네, 풀체인 직접 다 했고 데이터 얼마나 많이 넣었냐? 그랬더니 그건 정확히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스케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레이턴시가 꽤 빠르길래 사실 5빌리언 이게 작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인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한 건 줄 알았거든요, 월드 모델에서. 그런 건 딱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B200 GPU 한 장이네. 한 장에 20 FPS 5빌리언이니까 음. 나오고 4인 동시 렌더. 제가 듣기로는 이거 컨텍스트 윈도우가 4초래요.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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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건 까먹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그전 건 까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로켓 리그의 사실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공이 너무 자기 혼자서 좀 굴러간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저 게임을 잘 모르지만 뭐 옛날에 박았으면은 거기가 지형이 부서진다거나 그러면 4초 컨텍스트 윈도우로는 안 되잖아요. 딴 데 그쵸. 보고 오면은 그러니까 까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저 차를 아작냈어. 아니다. 오브젝트를 아작냈어. 그다음 뒤로 돌아. 그다음 4초 뒤에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복원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가 게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 로켓리그라는 게임을 잘 고른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롱 컨텍스트를 유지 안 해도 되는 게임으로.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봤을 땐 이건 그냥 리서치고 자기네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 월드 모델 그 자체보다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저 월드 모델을 학습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훈련장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완전 선언을 한 거죠. 부스에서는 에이전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이미 데이터가 있고 이걸로 충분히 월드 모델은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본질은 이제 에이전트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이 제너럴 인투이션은 어쨌든 저 메달이라는 게임 영상 클리핑하는 곳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게임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월드 모델이 게임 월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 월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현실 세계도 또 하나의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100개짜리 게임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리얼 월드는 101번째 게임장인 거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봤던 게 어떤 게임이 중요하냐 데이터로서. 그랬더니 일단은 PUBG, 배틀그라운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네. 이런 3D 게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1인칭, 3인칭으로 이제 그 3D 월드를 돌아다니는 그런 게임들이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부터 게임을 학습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게임이 못하는 그런 작업들, 예를 들면은 이쁘게 문 돌려서 연다거나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조끼 집을 때도 맞아요. 클릭하면 샥 집어지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입고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게임에서 가장 힘든 게 문을 구현하는 거예요. 와우 보면은 문이 일단 없어. 와우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 게 사실 게임에서도 어렵죠. 그래서 너네 그러면은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뭔가 매니플레이션 에이전트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내비게이션 하더라고요. 에이전트. 게임이랑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물어봤던 게 내비게이션이 사실 이미 많이 풀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 저번에 저는 요새 식당 가면은 그냥 자율주행 그 배달 로봇 많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풀린 거 아니냐라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인텔리전트한 내비게이션이래.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미 풀린 거 아니야 했더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A로 가 B로 가 이게 아니라 가서 TV 꺼. 그럼 사실 TV를 끄는 과정이 사실은 복잡한 어떤 의미론적 추정이잖아요. 일단은 TV란 걸 알고 TV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TV를 꺼라고 프롬프트를 날리면 일단은 이 예를 들어서 이 룸맵에서 TV 위치를 네. 일단 하드 코딩된 걸 찾은 다음에 그쪽 좌표에 가도록 뭔가 하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엔드 투 엔드로 되는 듯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문제를 태스크를 쪼개 가지고 좌표 찾고 거길로 가려면은 이제 길 찾고 그다음에 그거 따라서 움직이고 중간에 뭐 오브젝트 회피도 좀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보자마자 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기로. 그래서 네. 로봇 관점에서는 매니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월드 모델 많이 찾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너럴 인투이션은 먼저 내비게이션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거죠? 네. 커 가지고 그냥 저 2번 갔어요, 제너럴 인투이션. 2번 가 가지고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 네. 저 당연히 엔지니어인 줄 알았거든요. 네. 막 얘기하다가 네. 우리 링크드인 추가하자 네. 했거든요. CEO? 매달 CEO래.
매달 왜 매달 CEO. CEO지? 그래서 이 음. 사람 했더니 매달 CO래. 그러니까 그 매달이랑 제너럴 인투션은 그냥 한 몸이고. 그래서 저는 그 알고 보니까 그 C레벨들이랑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막 네. 꼬치꼬치 막 깨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된 거 아닙니까? 링크드인 1촌인데. 1천 받아줬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알로하 로봇의 그 뷰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아니요? 그냥 알로하 로봇이에요. 이 카메라가 위에서 찍은 거랑 이 밑에서 찍은 거랑 여기 보면 이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있잖아요. 그 뷰 포인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이거랑 미라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로켓 리그의 4분할 화면이랑 4분할 화면. 왜냐하면 서로의 뷰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쵸. 저기의 물체가 저쪽에선 다른 각도로 보여야 되고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컨시스턴시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멀티 에이전트인 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미 뭐 VLA라든지 VLA에 있는 월드 모델 objective라든지 여기서 이미 사실 풀고 있는 문제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든지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쪽이랑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인터체인저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근데 그래서 다들 지금 월드 모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새 월드 모델 투자 엄청 많이 받아요. 아까 말한 제너럴 인투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 빌리언의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또 실시간에 월드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데카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4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더 많이 받았네요. 밸류에이션을. 4 빌리언이면 얼마예요? 6조? 6조 정도 되는 거죠. 장난 아닌데요. 6조? 네. 여기 실제로 데모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콩에서 한번 운전을 해봅시다. 네, 이게 밤이고 제가 이게 W 누르면 W 보이죠? 이게 W 가는 거? 그럼 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누르면은 네. 이 오른쪽 가는 거죠. 이 옆차 길막. 이게 실제로 리얼 타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게 근데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운가? 이게 지금 도플갱어인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사고를 내보잖아요. 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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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거죠. 들어가 버리면 시작 프레임이 다른 곳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쵸. 그 이어가는 프레임이라서 아하. 이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뭐 예를 들어 3-4초 막 짧으면은 사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사실 어느 정도의 모드 콜lap스가 일어난 게 보이죠. 지금 다 차들이 지금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고 데카르트에서 지금 리얼 타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성능 자체는 뭐 쪼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API로 팔고는 있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리얼 데이터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한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 그 주행 데이터는 사실 이미 엄청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냥 네. 차에다 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갑자기 약간 백화점 주차장 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역주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네. 뭐야? 세션 오버. 어쨌든 저것도 그냥 생성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고를 내기 전까지는 꽤 그럴듯했다. 네. 사고 났으니까 저 세상 간 거라고. 아까 API 가격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요? 0.02불이라고 지금 요 기사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잠깐만. 주행 시뮬 0.02불. 그러면은 1 초에 30원? 싸진 않네요. 어쨌든 시뮬레이션 새로운 월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한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특수한 상황들을 막 실제로 실험해서 데이터 모으기 어려운 상황들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서 제공해서 학습할 때 쓰거나 그쵸.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밸루에이션 할 수도 있고. 저기서 자율주행 로직 돌리면서 음. 사고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거. 이 월드 모델을 클라우드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LLM도 클라우드에 돌아가는 것처럼 월드 모델도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거잖아요. 물론 로컬에서 돌리면은 어 빠를 수는 있겠지만 성능이 좋지 않을 테니까 월드 모델은 아마 파라미터가 굉장히 클 테니까 클라우드 인퍼런스를 할 거고 그 전문 클라우드 인퍼런스 업체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플렉스나 리액터나 이런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저 친구는 모델이 몇 빌리언이에요? 왜냐면 아까 월드 모델이 엄청 클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상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네들이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의 완이라던가 완은 일단 14 빌리언 정도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월드 모델들 코스모스 음. 월드 모델들도
그 완을 기반으로 한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음. 14빌리언 사이즈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생각보다 크진 않잖아요. LLM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근데 뭐 앞으로 점점 커지겠죠, 여기도 당연히. 아니 저기 뭐 CEO가 군복무 포함 4년 만에 테크니언 저기 이스라엘에서 엄청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학교예요. 23세 PhD 안드레 카파시가 투자했어요? 엔젤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월드 모델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이런 회사가 딱 그 정말 어린 천재들이 큰 문제를 풀겠다 하고 모델 진짜 만들기 하는 그런 딱 부류의 회사군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스타트업 뭐 보야지라든지 웨이비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네. 사실 여기 대부분이 좀 자율주행에서 피벗한 데가 많긴 해요. 음. 왜냐면 자율주행 한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쪽 월드 모델 이런 게 좀 핫했고 어플리케이션도 확실히 있어 보였고 님도 자율주행에서 피벗하신. 그쪽 사람들이 다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이 얼마나 큽니까? 전장 반도체서부터 모델서부터 뭐 플릿까지 뭐 데이터라든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산업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산업이 생기는 거고. 음. 요새 로봇 풍족해요 진짜 주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원엑스 핸드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더 예전에 제네시스라는 데에서 또 좋은 데모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믹이라는 데서 또 좋은 핸드랑 그 데이터 글로브를 공개했어요. 피지컬 인텔리전스 지금 루머가 있잖아요. 인수설. 엔트로픽에서 인수한다는 지금 트윗이 요새 조금 루머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저희 거기 중국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였죠? 샤오준 팟캐스트. 샤오준 네. 팟캐스트 거기 네. 그 중국어 팟캐스트인데 요새 또 세상이 좋아져서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CC 그냥 돌려 가지고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샤오준 팟캐스트 진짜 미쳤습니다. 음. 그거 중국어를 잘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먼 길이라서. 근데 요새 중국 분들이 영어를 잘해요. 근데 그건 중국어라잖아요. 그건 중국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 하는 팟캐스트인 거지. 뭐 아니 시큰둥했다고? 샤오준이 이제 사이닝시에 모시고 막 네. 3 시간 하고 그러는데 네. 저희도 이제 한국어로 네. 다른 해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걸 다운받아서 막 영어 번역하고 이런 팟캐스트가 될 때까지 한번 또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군요. 아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이닝 시에를 모셔야 되는데. 곧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급을. 그 궁금하다.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요? 저야 이제 생각해 두신 분들이 있죠.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또 우리가 저희가 그래도 만다리 채널이니까 한번 가서 비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죠. 네. 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